안녕하세요, 여러분. 투자 여정에서 우리는 늘 한 가지 질문에 부딪힙니다.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자산을 늘리고 지킬 수 있을까? 특히 5억 원이라는 목표를 이룬 사람들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들이 가진 특별한 리스크 관리 공식, 오늘 저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수많은 정보와 불안감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5억 원을 모아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자신만의 확고한 리스크 관리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높은 수익률만 쫓기보다는 자산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철저한 전략을 세웠죠. 첫 번째 공식은 바로 자산 배분과 분산 투자입니다. 이 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마라. 하지만 단순히 여러 곳에 돈을 넣는 것을 넘어 아주 세밀하고 전략적으로 분산합니다. 5억 원을 모은 투자자들은 보통 자산을 안전자산과 고위험 자산에 적절히 배분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자산의 2억 원은 주식이나 펀드 같은 성장 자산에 투자하고 나머지 3억 원은 예금이나 채권 같은 안정 자산에 넣어두는 식이죠. 이렇게 하면 시장 변동성에 대한 방어력을 높이면서도 꾸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주식과 예금만 나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식, 채권, ETF 상장 지수 펀드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자산은 물론 부동산, 금 같은 실물 자산까지 고려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이는 시장의 어떤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패를 만드는 것과 같아요. 구체적인 포트폴리오 예시를 살펴볼까요? 안정적인 성향의 투자자는 ETF 국내외 모두 포함해 50%, 배당주의 25%, 채권의 20%, 그리고 비상금을 위한 현금의 5%를 배분하기도 합니다. 반면 좀 더 적극적인 성향의 투자자는 ETF의 40%, 개별 주식 57종목의 35%, 채권의 15%, 그리고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인 리츠REITS의 10%를 투자하며 균형을 맞춥니다. 이런 포트폴리오는 마치 거대한 배가 폭풍 후 속에서도 전복되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한 자산이 흔들려도 전체 포트폴리오가 크게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지혜가 담겨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모든 투자는 반드시 충분한 고민과 학습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공식은 명확한 투자 목표와 기간 설정입니다. 5억 원을 모은 사람들은 단순히 돈을 불리는 것을 넘어 그 돈이 어떤 목적을 위해 존재하고 언제까지 필요한지를 명확히 합니다. 그들은 최소 3년 이상의 장기적인 시야로 투자합니다. 단기적인 시장의 등락에 일일비하지 않고 긴 호흡으로 자산이 성장할 시간을 주는 거죠. 특히 노후 대비 자산이라면 이 돈은 키우는 돈이 아니라 지키면서 나눠 쓰는 돈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관리합니다. 목표가 명확하면 자산 배분 방식과 투자 전략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식 중 하나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 방법입니다. 단순히 분산 투자를 넘어서 구체적인 위기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분산 투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산 배분과 연결되는데 특정 종목에 몰빵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여러 종목에 나누어 투자합니다. 보통 한 종목에는 전체 자산의 20% 이상 투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죠. 이는 마치 자동차 보험을 여러 회사에 나누어 가입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위험을 분산하는 거죠. 다음은 손절매 스타프 마이너스 로스와 수익 실현 테이크 마이너스 프라펫입니다. 5억 원을 모은 투자자들은 감정적인 판단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각 종목별로 손실을 감수할 수 있는 최대치를 정해두고 그 선을 넘으면 미련 없이 손절합니다. 괜찮아, 다시 오를 거야 라는 막연한 희망 대신 정해진 원칙에 따라 과감히 손실을 끊어내는 용기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면 과감하게 이익을 실현합니다. 욕심 때문에 더 큰 수익을 놓칠 수도 있지만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고 꾸준히 수익을 쌓아가는 전략을 택하는 겁니다. 이는 마치 등산할 때 미리 정해둔 정상에 도달하면 하산을 시작하는 것과 같아요. 욕심 때문에 무리하게 더 높은 곳으로 가려다 조난당하는 위험을 피하는 거죠. 또한 그들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하여 비상자금을 철저히 확보합니다. 최소 36개월치의 생활비를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곳에 보관하여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같은 비상 상황에서도 투자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비상자금은 우리 투자 포트폴리오의 안전벨트와 같습니다. 부채 관리 또한 리스크 관리의 핵심입니다. 특히 고금리 부채, 예를 들어 연 8% 이상의 이자를 내는 부채가 있다면 이를 최우선으로 상환하여 불필요한 이자 비용을 줄입니다. 부채는 투자의 발목을 잡는 무거운 촉새가 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분기별로 리밸런싱을 통해 처음 정했던 자산 배분 비율을 유지합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특정 자산의 비중이 과도하게 커지거나 작아질 수 있는데 이를 다시 균형 잡힌 상태로 되돌리는 작업을 꾸준히 하는 겁니다. 이는 정원사가 나무를 가지치기 하여 항상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과 같아요. 자신만의 투자 원칙과 전략을 기록하는 투자 일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왜 이 투자를 시작했는지, 언제 사고 팔았는지, 수익률은 어땠는지 등을 상세히 기록하며 자신만의 투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합니다. 이는 미래 투자의 나침반이자 과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돕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적절한 매매 시점을 놓치지 않기 위해 증권사 앱이 자동 알림 설정을 활용하는 스마트함도 보여줍니다. 목표 가격이 오거나 내려갈 때 알림을 받아 기계적인 원칙 매매를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문 재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지혜를 빌려 더욱 현명한 결정을 내립니다. 네 번째 공식은 투자 시 유의사항에 대한 명확한 인지입니다. 5억 원을 모은 사람들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돈을 잃지 않는 방법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 수익률 맹신에 빠지지 않습니다. 눈먼 돈을 좋다 무리한 투자를 감행하면 결국 큰 손실로 이어진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목표로 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또한 검증되지 않은 자산이나 잘 모르는 자산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에 떠도는 소문이나 확실하지 않은 정보에 현혹되지 않고 자신이 충분히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투자 대상을 선정합니다. 이는 마치 모르는 길을 내비게이션 없이 무작정 운전하는 위험을 피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정보를 맹신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아무리 전문가의 말이라도 그것이 자신의 투자 원칙과 맞지 않거나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면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결국 투자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낮은 주식은 피하고 단기 자금으로 장기 투자하는 무리한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필요할 때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은 투자의 안전장치이며 단기적으로 필요한 돈을 장기 투자에 묶어두는 것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큰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업 분석에 있어서도 을 기업 주식이나 소유 구조에 문제가 있는 기업은 가급적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업의 사업 구조나 지배 구조에 내재된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회피하는 현명함을 갖추고 있는 거죠. 5번째 공식은 세금 관련 리스크 관리입니다. 자산이 커질수록 세금 문제도 복잡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해외 투자나 가상자산 투자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5억 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 과세 당국의 포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출처와 흐름을 명확히 소명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둡니다. 2026년부터 시행될 CARF-CRYPTO-Asset 리포팅 프레임워크로 인해 해외 거래소의 정보가 국내 국세청에 자동으로 전달될 수 있음을 알고 신고 누락에 대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이는 마치 세금을 내지 않으려다 더 큰 벌금을 내는 불상사를 막기 위한 현명한 대비책입니다. 그들은 자산 형성 과정과 이동 경로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모든 거래 내역과 자산, 이동 경로 자료를 꼼꼼하게 보관합니다. 갑작스러운 세무조사에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투명성을 확보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5억 원을 모은 사람들의 추가적인 조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4개의 통장 전략을 적극 활용합니다. 생활비 통장, 배당 임대소득 통장, 미래 대비 통장, 그리고 비상금 통장으로 자금을 철저히 분리하여 목적에 맞게 관리합니다. 이는 돈의 용도를 명확히 하여 혼란을 줄이고 지출과 저축,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 트렌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에 맞춰 자산 배분을 재조정하는 유연성을 가집니다. 세상은 변하고 시장도 변하기에 고정된 전략만 고수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언 중 하나는 바로 단순화입니다. 자산이 5억 원을 넘어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복잡한 투자 전략보다는 단순하고 명확한 전략으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너무 많은 종목이나 복잡한 파생, 상품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핵심 자산에 집중한 거죠. 이는 마치 수많은 길 중 가장 빠르고 안전한 지름길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5억 원이라는 목표를 이룬 사람들의 리스크 관리 공식은 단순히 투자를 잘하는 것을 넘어 삶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분산 투자로 위험을 줄이고 명확한 목표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며 철저한 원칙으로 위기를 관리하고 세금까지 고려하는 현명함,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함과 유연함으로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 이 모든 것은 결국 끝까지 살아남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도 포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5억 원을 넘어 그 이상의 자산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서 이 리스크 관리 공식들이 여러분의 든든한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지혜들을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꼭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흔들리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